오늘 4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퇴직자들이 세금 역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메인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주 투표용지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 대한 경선 후보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신년 연설에서 올해 뉴욕시를 안전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4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 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치료 후 다시 출국하는 일명 건보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학, 일반 연수 초중고생, 비전문 취업, 결혼 이민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한국 건보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 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올해 퇴직자들이 세금 역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2년 동안 크게 인상된 생계보조비로 퇴직자들의 연방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최근 2년 동안 크게 인상된 생계보조비로 인해 퇴직자들이 올해 더 많은 연방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 추이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생활비 조정 프로그램의 지원금 인상률은 지난해 8.7%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월 평균 $14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퇴직자가 상위 세율 계층으로 분류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시니어 권익 옹호단체 시니어 시티즌 리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3%의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들은 지난 2년 동안의 인상 효과로 처음으로 납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 조정 프로그램의 지원금 인상률은 올해 3.2%로 조정돼 퇴직자들은 월 평균 $50 이상의 인상된 지원금을 받지만 세금 면제 혜택은 1984년 이후 변동이 없어 퇴직자들은 미혼일 경우 총수입 $25,000, 기혼자 $32,000의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 연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과 함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인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주 투표용지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먼저 판결해야 한다는 판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쉐나 벨로즈 메인주 국무장관이 지난해 12월 트럼프가 헌법의 반란 조항에 따라 투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결정했었지만 메인주 대법원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결정을 보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메인주 대법원은 어제 저녁 만장일치로 3월 5일 슈퍼 화요일에 트럼프를 예비 투표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을 철회, 수정 또는 유지하기 전에
먼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대한 벨로지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투표용지 포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벨로지에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도 트럼프를 주 투표용지에서 배제시키라고 판결했었지만 이 같은 판결 역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유보됐습니다. 슈퍼 화요일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아 메인주의 선거 일정은 매우 빠듯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2월 8일 콜로라도 사건에 대한 변론을 들을 예정인데 메인주는 이미 해외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벨로지가 자신에게 편견을 갖고 있으며 메인주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벨로지는 여러 주민들이 트럼프의 예비투표 참여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연속 패배를 경험했는데요. 공화당 내부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3일 열린 뉴햄프셔 경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나 맥데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헤일리 전 대사가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녀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맥데니얼 의장은 헤일리 전 대사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유권자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최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를 전제했습니다. 또 헤일리 전 대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여겨졌던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뉴햄프셔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공화당 상원 의원들 역시 공개적으로 헤일리 전 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 코닌 상원 의원은 바이든을 이기기 위해 공화당원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JD 벤스 상원 의원과 데피셔 상원 의원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경선 승리 연설에서 헤일리 전 대사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다음 달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반전을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신년 연설에서 올해 뉴욕시를 안전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통안전과 뉴욕시경 개혁, 불법 마리화나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어제 브롱스 호스토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열린 연설에서 올해 뉴욕시를 더 안전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교통안전 강화와 뉴욕시경의 개혁 그리고 불법 마리화나 단속 강화입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전기 자전거 및 모페드 이용 증가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배달국을 설립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된 규제 및 지침을 통합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NYPD 내부 징계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1년에 달하는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의회가 추진 중인 불법 마리화나 단속 강화 법안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스 시장은 공공안전이 확보되면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일자리 500만 개 목표를 기존 2026년에서 1년 앞당긴 202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혁신허브 설립과 여러 항구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 등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4천만 달러 규모의 여성 포워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거 정책에 관해서는 올해 24개의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임차인 보호 내각을 설립해 주택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빚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2021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4대 은행은 신용카드 소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청구서 지급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는 9% 증가한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고 미납 잔액은 14% 증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납 잔액이 9% 증가했고 시티그룹과 웰스파고도 마찬가지로 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들이 카드로 더 많은 구매를 하지만 청구서 지급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의 재정적 고통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미국인들의 예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보고됐습니다. JP모건의 소매금융 부문 예금은 3%,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8%, 웰스파고는 각각 9% 줄었습니다. 미국 성인들 중 거의 절반은 저축계좌에 $500 이하만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월급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장기적인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규모가 전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가격에서는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총 부동산 거래 가격은 3,740억 달러로 2022년에 비해 51%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 구매자가 매물을 보기도 어려웠던 2020년보다도 14% 적은 금액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022년 초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당시에 최고점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일부 지역의 사무실 가격은 40%나 급락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투기가 몰렸던 아파트 가격도 15% 하락했습니다. 반면 창고로 사용되는 부동산과 호텔은 가격이 유지됐고 셀프 보관 창고 등 틈새 부동산 상품도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덕분에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급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값을 끌어내렸지만 지금은 그런 급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인기가 없는 분야의 부동산은 가격이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상장 주식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주가가 최대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물 부동산 시장 가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 상황이 현 상태보다 훨씬 더 악화되지 않는 이상 금융위기 당시처럼 헐값에 부동산이 거래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종교가 없다고 밝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5%에 불과했는데 30%로 급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설문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자신이 무교라고 대답하는 미국인이 지난 50년간 5%에서 30%로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비종교인의 81%는 종교가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200여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3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3,300명이 무교라고 밝혔는데 센터는 이들에 대해서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종교인의 대다수는 젊고 좌파 성향을 가진 편이었고 69%가 49세 이하였습니다. 다만 종교가 없다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교라고 답한 이들의 56%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닌 그 이상의 더 큰 힘이나 영혼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비종교인 대부분은 종교가 분열과 편협함을 조장하며 미신과 비논리를 부추긴다고 대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는 종교가 개인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1972년에 무교라고 답한 미국인은 5%에 불과했는데 이 비율은 2022년 30%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사회의 종교적 풍경에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며 전문가들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 생산성, 그리고 차별적 영향력에 대해 고민하고 비종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문화지킴이 성신여대의 서경덕 교수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팔로워들이
농심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치라면 겉면에 김치를 중국어 라바이차이로 표기한 채 팔고 있다고 제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라바이차이는 중국 동북지방의 배추절임 음식으로 우리의 김치와는 전혀 다른 음식이라며 라바이차이가 아니라 김치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농심은 서 교수의 지적을 곧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농심은 내부 회의를 거쳐 앞으로 생산하는 제품에서 라바이차이라는 중국어 표현이 들어간 부분은 아예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만 5천 건 늘어난 21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보다 1만 4천 건 많은 수치로 4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전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8만 9천 건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022년 9월 이후 약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정리해고 동향을 반영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로 반전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3만 건으로 전주보다 2만 7천 건 늘어났습니다. 적자를 겪고 있는 뉴저지 트랜짓이 오는 7월 1일부터 주 저녁에 버스 및 기차 네트워크 요금을 15% 인상하고 이후 매년 3% 무기한 추가 인상합니다. 요금 인상은 6년 전 필머피 주지사가 취임한 이후 처음이며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2020년 초 팬데믹 시작 이후 승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여파입니다. 연방정부 지원을 수십억 달러 받았지만 모두 소진돼 2024-2025 회계연도에 쓸 돈은 없어 현 상황 유지 시 1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측됩니다. 요금이 인상되면 저지 쇼어를 따라 톰스 리버에서 맨하튼 미드타운에 있는 폴스 오소리티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 티켓은 3달러 15센트 오른 24달러 40센트가 됩니다. 또 프린스턴 정션에서 출발하는 편도 티켓 가격은 2달러 40센트 오른 18달러 40센트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무장강도 등의 혐의로 올해 26세의 한인 여성 이수연 씨와 33세 공범 마이클 본드를 체포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새벽 3시 45분께 버지니아주 비엔나 지역 올드코트하우스 로드의 숙박업소에서 권총으로 폭행을 가하고 현금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 씨와 본드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가정집에서 이들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안 내부에서는 13정의 총기와 4파운드의 메스암페타민이 발견돼 압수됐고 13정의 총기 중 3정은 도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강도와 불법 총기 사용, 불법 탄약 소지, 불법 마약 소지, 불법 마약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보석금 책정 없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비가 내리겠고 밤늦게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